안녕하세요. 정승현의 인천 포커스입니다. 최근에 인천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천이 재외동포청 본부를 유치했습니다. 750만 해외 동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쨌든 모일 수 있는 거점을 인천이 확보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300만 인천 시민과 750만 해외 동포, 즉 1000만 도시 인천이 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또 하나 APEC이라고 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회의를 2025년에 인천이 유치하려고 또 시민 레벨에서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APEC 유치와 함께 우리 인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법원의 고등법원이 인천에 유일하게 광역시에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이 무엇이고 왜 인천에 유치를 해야 되고 유치했을 때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이 무엇인가 이런 걸 오늘은 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신 분이 계시는데요. 조용주 변호사님입니다. 조용주 변호사님은 인천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조용주 위원장님과 함께 인천 고등법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시 대부분 있는데 인천에만 없고 굉장히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러는데요. 고등법원이 뭔지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제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고등법원, 고등법원이 뭔지부터 이제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심을 담당하는 데가 주로 지방법원이고요. 항소심을 담당하는 데가 이제 고등법원, 그다음에 최종심을 담당하는 게 이제 대법원 이렇게 해서 재판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인천에는 지방법원까지만 있고요. 고등법원,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고등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이제 항소심 사건이 그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인천에 서울고등법원에 원해재판부가 2개가 생겨서 민사사건 일부를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형사사건이라든가 또 행정사건이라든가 이런 또 중요한 많은 사건들이 아직도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건 규모가 보면은 1년에 한 4, 5천 건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그 비중 있는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많은 형사사건, 그리고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속가 2억 이상의 고액 사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인천에는 없다 보니 인천에 있는 분들은 서울 가서 받아야 되는 그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시간적 피해가 상당히 많죠. 네. 지금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꼭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좀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은 지금 인구가 3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등법원 관할이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 그다음에 부천까지 있어서 지금 430만 관할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도시 중에 GDP, 지역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서울이겠죠. 그 다음이 어딜까요? 부산일까요? 아닙니다. 인천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인천이 명목 GDP는 부산보다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 GDP는 훨씬 앞선 지가 지금 몇 년 됐고요. 그래서 인천의 경제 규모가 상당해요. 그 다음에 인구가 300만을 넘어요. 300만이라고 한다면 유럽에서는 거의 나라 하나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그 인구 규모, 그 다음에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인천에서 먼
서울에까지 간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일단 도시 규모가 고등법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 사건 수의 규모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받고 있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될 국가기관, 또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이 인천에 없다는 것은 인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좋은 걸 더 가져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용어를 만들었냐면 오장육부론을 만들었어요. 오장육부. 오장육부요? 네. 뭐냐면 뭡니까? 인천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완결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제가 이제 제 몸도 있지만 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제 몸이 완결체잖아요. 그럼 오장육부가 다 있어야 움직이지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의지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신장 이식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법원이 오장육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인천이라는 이 큰 도시 규모에 맞춰서 모든 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 빠져서 우리가 지금 재판은 결국은 서울에다가 이렇게 이식해서 우리가 그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완전하지 못한 거. 인천이라는 것은 완결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가기관이 빠짐으로써 큰 도시 서울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미 인천은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제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제가 이 인천고등법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9년인데요. 제가 가장 그때 놀랐던 건 뭐냐면 2019년도에 수원고등법원이 생겼어요. 사실 수원이 인천보다 가까워요. 서초동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수원이 더 가깝거든요. 거기 광교에 있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고등법원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변호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아마 수원에서 아마 최고로 그 아파트가 비싼 동네가 됐어요. 이 법원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거기는 사건이 많아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도 잘 되지만 그 주변이 엄청 달라졌어요. 우리 인천도 그런 고등법원이 생겨서 또 그러니까 법조타운 같은 게 생겨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또 인천의 변호사가 저기 수원에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천은 변호사 수가 안 늘고 있어요. 왜일까요? 변호사 수는 다 늘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1년에 거의 뭐 1,700명씩 변호사 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인천은 변호사 수가 안 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희한하네요. 인구가 느는 유일한 광역시가 인천인데 네. 변호사 수가 안 는다. 5년 동안 안 늘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그게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고등법원에서 하는 재판들이 다 중요한 재판들인데 그거 다 변호사 선임해요. 그런데 서울 가서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안 해요, 선임을.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변호사들도 많이 또 대거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사건 수임할 확률이 높으니까. 인천에 고등법원이 있다면 저는 인천에도 변호사가 몇백 명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시민들도 그러니까 또 유능한 변호사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뭐 변호사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인천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좀 더 쉽게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좋은 서비스 받겠다고 또 서울까지 가고 비싼 돈을 내요. 서울 가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고등법원이 없고 뭐 변호사 수도 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실력 있는 분들이 인천에서 개업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군요. 네. 근데 수원 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변호사도 많고 아주 잘 돼요. 네. 수원은 있는데 인천은 없어요. 만약 수원이 없다고 그러면 뭐 서울이랑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래도 되겠지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수원은 2019년도에 고등법원이 생긴 이후에 오히려 사건도 늘고 그 수원 시민이나 경기 남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인천은 그런 논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쵸,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내가 되죠. 봐도 수원에 있는데 인천에 없다. 또 서울 서초동에서 수원이 훨씬 가까운데 네. 인천이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천이 차별받고 있어요. 법조계에서. 사실 뭐 법조계만 차별받습니까? 아니 그러면 네. 오장육부론 얘기하셨고 저는 이제 네. 이미 부산을 앞질렀다고 얘기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고 저는 서인부대 이렇게 또 부르거든요. 네, 네. 서울, 인천, 부산, 대구다. 서인부대. 아, 지금 그런 순서예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인천이 두 번째다. 저도 인천이 두 공감을 번째예요. 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두 번째 큰 도시예요. 고등법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렇다면 네. 왜 설립이 안 된 겁니까, 인천에는? 자, 왜 설립이 안 됐을까요? 일단은 네. 뭐
인천을 끌어가시는 분들이 관심이 부족하신 거겠죠. 일단은 우리 인천을 끌어가시는 정치인분들이나 또 공무원분들이나 뭐 열심히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점은 전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인천 사람으로서 또 인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도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제가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예, 인천에 이제 300명 정도의 사람들, 사실 거기 인천 지역 국회의원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인천 고등법원이 없는 거는 헌법상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37조 2항에. 헌법상 권리예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침해된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어요. 인천은 차별받고 있다. 예, 평등이라는 거는 사람도 평등해야 되지만 지역도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잘 살 수 있게 아니면은 뭔가 편하게 해주는 것도 똑같이 국가기관도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근데 다른 지역은 다 있고 광역시는 다 있어요. 근데 인천광역시는 왜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 이건 분명하게 이제 저는 평등권 침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주장을 했고 지금도 이제 재판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쨌든 일단 뭐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다. 알리고. 예.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도 네. 인천시에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서 만든 요 팜플렛을 보더라도 네. 한마디로 인천 시민은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 말에 모든 게 농축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설명이 있는데 100만 서명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는? 네, 지금 이제 5월부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6월부터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25만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서명 운동이 지금 사실 인천고등법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에이펙도 들어가 있고 회사 전문 법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 세 개에 대해서 올해 추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천고등법원이 거기에 이제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지금 이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치위원회와 함께 그 인천의 시민단체 두 곳과 저희가 또 업무 협약식을 개최해서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 자치구에서도 인천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서명 운동 왜 100만이 그럼 필요하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100만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수죠. 100만이다 그러면 일단 많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인천이 300만인데 100만을 받기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만약 100만을 우리가 시민 서명을 받는다면 우리 그 시민들의 의지가 저는 이제 그 우리 정부나 국회나 법원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인천고등법원을 만들려면은 법이 통과돼야 돼요. 국회에서. 근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려면은 결국은 인천 의원님들은 다 동의해요. 근데 통과되는 것들은 다른 지역을 설득해야 돼요. 예, 설득해야 되는데 왜 너네 동네에 필요하냐, 왜 해줘야 되느냐 할 때 인천이 있다는 고등법원이 없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인천 시민이 너무 원한다. 100만 명이 서명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게 원하는데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다 인천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네, 이렇게 다른 지역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연한 건데 저 지역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는 거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알면 아 인천은 정말 원하는구나.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천이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이 단합을 해야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도 하나 느끼지만 인천의 정치권을 움직이는 건 그 위에 있는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푸시하고 뭐 해달라, 뭐 바꿔달라 이렇게 계속 하셔야 정치인들도 바뀌고 정치인들이 행동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힘, 네. 시민들의 단합이 네.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네.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하객동 법원 쪽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러잖아요. 예.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인천에 또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도대체 인천에 변호사분들이 몇 분 정도 아까 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네. 몇 분 정도 계시고 고등법원이 유치되면 뭐 변호사가 확 느는 건지 네.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인천의 변호사님들이 한 600명 정도 돼요. 600명이요. 네. 그런데 서울 서초동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변호사가? 서초동에만 한 5천 명 될까요? 2만 명이 넘습니다. 네. 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고등법원이 6개가 있습니다. 인천이 네. 생긴다면 7번째가 되는 셈인데요. 예. 근데 그 전국의 전체 고등법원 사건의 60%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해요. 아, 지금도. 너무 그러니까 일극 집중돼 있네요. 너무 집중돼. 그래서 인천고등법원이 생기면 그래도 서울고등법원이 50%가 넘어요. 인천고등법원이 생겨도. 근데 수원고등법원이 그거 떨어져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건의 70%를 서울고등이 했으니까 너무 밀려있어. 그러니까 재판이 늦어지죠. 이게 이제 인천만 이제 따로 고등법원이 나오면 인천 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천에서만 하니까 네, 안 기다려도 네, 되잖아요. 네, 볼 것까지.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에 지금 대부분 변호사들이 몰려 있는 것이고 만약 인천에서 이제 고등법원이 생기고 인천에 있는 사건들이 다 인천에서 처리된다면 지금 600명 정도에 있는 변호사님 인천의 수가 저는 1000명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인천 시민들이 뭐 법원에 안 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근데 사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한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법률 수요자들이 상당 부분이 기업이에요. 기업들은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이게 계속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행동을 할 때는 뭐 법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서도 써야 되죠. 그럼 돈을 못 받으면 소송해야 되죠. 또 회사가 어렵거나 또 근로자의 문제 모든 게 법률 관계. 우리 사회는 우리가 법치주의잖아요. 근데 기업하기 좋은 곳은 이런 어차피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빨리 또 비용이 적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어야 기업하기 좋은 곳이에요.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경제활동이 많아지면 고용도 많아지고 소비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또 시민들이 그걸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인들이 법원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환경은 경제활동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효과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인천의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뭐 봤는데 중소기업은 뭐 16만 개가 넘는 것 같고요. 뭐 대기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네. 남동산, 부평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그 몇십만 개의 기업들이 또 개인 사업자들도 많고 그러면 이 수십만의 업체들이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서울 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천에서 해야죠. 맞아요. 네, 그래야 시간도 아끼고 빨리 하고 또 인천에 있는 변호사님 이용하면 서울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내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뭐 굳이 딴 데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변호사들의 60%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뭐 재판이 70%가 집중돼 있다라는 건 너무나 서울 집중이 심하네요. 맞습니다. 법조계에서. 그래서 인천고등법원 만들어주면 서울 분들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도 조금이라도 재판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고등법원이 없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네. 서울 집중을 해소하는데 이게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법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방으로 많이 또 이전시키고 특히 네. 인천 고등법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끝으로 우리 네. 위원장님께서 오늘 상세하게 왜 인천 고등법원이 필요한가,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그 고등법원 이외에도 인천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저는 듣고 네, 있는데요. 네. 그 외에 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인천 발전에 있으면 좀 네. 알려주세요. 뭐 인천이 뭐 저도 이제 인천에서 어렸을 때 이제 기억에 제가 자랐을 때 기억은 거의 그 인천이 이제 직화시가 되고 100만이 됐던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생활 바운더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저기 화수동 출신인데요. 송현초등학교를 나와서
그쪽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신포동 요 이제 바운더리이고 주화는 개발되고 부평은 따로 이렇게 생활권이 있던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정도의 도시 규모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인천에서 지금 변호사 활동하고 뭐 예전에 이제 인천에서 판사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인천은 다르더라고요. 도시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졌죠. 네. 그리고 외지인이라고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인천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고 지금 외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 인천에 80% 이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만인 도시가 300만인 도시가 됐으니까 그 200만은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한 70% 정도가 기본적으로 산술로 70%가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인천이 좋아서 오셨겠죠. 근데 인천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근데 인천에 있는 뭐 국가기관이나 뭐 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옛날의 형태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이렇게 커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나이가 들었는데 옛날 10살 때 옷을 입고 있다. 뭐 그렇잖아요. 안 맞아요. 그 인천에 있는 것들이 커진 인천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맞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맞는 옷을 입어야 인천이 인천다운 건데 어렸을 때 옷을 지금도 입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뭐 고등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뭐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가 14년째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송도로 옮기면서 네. 거기 뭐 청운대학교가 들어오긴 했는데 네. 아직 좀 방치된 건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답사도 한번 해봤는데 뭐 건물은 제가 볼 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변이 뭐 너무 안 좋아. 근데 옆에는 너무 다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만 무슨 죽은 섬 같은 예, 아주 뭐 우범지대 같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개인적인 소망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도서관을 넣었으면 좋겠다. 도서관. 왜냐하면 옆에 학교도 많고요. 학교도 한 7, 8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아파트 단지도 많고 개발되는 세대가 주변에 한 10,000세대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나온 동산고등학교 앞에 금성지구 5,000세대가 들어오고요. 거기 이제 전도관지구도 2,500세대인가 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제물포역 앞에도 1,700세대가 들어오는 뭐 이렇게 지구도 있고 그래서 주변 지역에 다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사용할 어떤 공공시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저는 도서관이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도서관이 책만 보는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의 다케오시의 다케오 도서관을 제가 모델로 좀 삼고 있는데 작은 도시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1년에 관광객이 100만 명씩 온대요. 예, 그래서 멋진 도서관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그 다음에 신식으로 건물도 외관도 멋지게 이렇게 도서관을 치면 저는 지금은 거기 때문에 좀 죽어 있지만 거기를 살리면 우리가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뱀 그림을 그리고 용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딱 점을 활용점정 하듯이 그 지역을 지금은 죽어 있지만 오히려 그건 반전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도서관 같은 아주 멋진 건물과 시설을 넣으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구도심을 도시 재생하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는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유권 문제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일단 큰 비전이 있고 시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인천 고등법원 유치하는데 우리 조용주 변호사님이 네. 선봉에서 큰 역할 해주시고 네. 또 이런 도서관을 새롭게 변모시켜서 시민들이 정말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만드는데도 큰 역할 해주시고 네. 인천 바꾸시는데 하여튼 중요한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고향이기 때문에 네. 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인천 시민들은 얼마 전에 힘을 모아서 재해동포청이라는 서울과 경쟁이 치열했었죠. 본부 유치를 둘러싸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재해동포청을 유치하는 쾌거를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정말 지금 오늘 조용주 변호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인천이 위상에 걸맞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옷을 키우고 뭘 갖춰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법률 서비스인데 인천 고등법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이러한 게 굉장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앞장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승현의 인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